간혹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실물을 받아야 기분이 나지 않겠냐며 ATM기에서 현금을 뽑아서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음은 너무 멋진데 세금으로선 최악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곧 명절이죠. 우리 대표님들 직원 떡값 챙겨주랴, 거래처 명절 선물 고르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제가 국세청 조사관 시절에 법인세나 소득세 조사를 하다 보면 유독 이 명절 전후로 튀는 금액들이 많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명절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쓴 비용들이 나중에 세무조사 시 대표자의 개인 상여로 처분이 되거나 부가세가 추징되는 불상사가 생기곤 하는데요. 직원들과 거래처를 위해 좋은 목적으로 사는 이 선물, 이렇게 추징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 명절같이 이런 큰 행사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명절 상여금과 이 명절 선물을 어떻게 줘야 잘 비용 처리하고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명절 선물을 누구한테 주는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즉 직원이랑 거래처를 나누셔야겠죠. 받는 사람이 직원이다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합니다. 복리후생비 직원들을 위해 쓰기 때문에 한도가 없어요. 현물을 사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됩니다. 직원을 위해 쓰는 돈은 나라에서도 잘한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만 연간 1인당 1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납부될 수 있으니 이 가액까지는 맞춰서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현물이 아니라 현금이나 상품권을 줬다면 어떨까요? 이건 금액과 상관없이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주 입장에서는 급여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명절 보너스니까 직원 입장에서도 이거 비과세 소득이 아닌가요? 하시는데 아닙니다. 급여에 합산을 해서 4대 보험도 내고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이걸 누락했다가 나중에 법인세, 소득세, 원천세, 가산세까지 물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상품권 같은 경우는 부가세 자체가 붙지 않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공제받을 일도 없습니다. 반대로 받는 사람이 거래처다? 이건 접대비예요. 현재는 용어가 바뀌어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대비는 좀 깐깐합니다. 한도가 있고요. 부가세 공제는 당연히 안 되고요.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할 때도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600만 원까지 한도를 걸고 있어요. 만약 마트 가서 명절 선물 세트로 200만 원어치를 샀는데 따로 영수증 표시를 안 해놨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걸 직원한테 주는지 거래처한테 주는지 전혀 알 길이 없고 마트에서 물품을 샀다고 하면 이건 업무 관련성이 많이 적다고 봅니다. 한도가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이건 다 접대비죠 하고 부가세를 다 토해내라고 할 수 있어요. 꼭 메모를 해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2026년 개정 포인트가 있죠.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 상품권 혜택. 우리 전통시장이나 지역시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세법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접대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활용해 거래처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에 20%까지 더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접대비 한도가 아슬아슬하게 넘어갈 것 같은 법인이라면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이게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이 명절 선물들 어떻게 사서 줄 거냐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법인이면 법인 카드, 개인이면 개인 사업용 카드를 이용해서 구입하셔야 돼요. 법인의 경우 임직원의 카드도 인정되지가 않아요. 1회 지출한 접대비 품목 가액이 3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을 신용카드 외 다른 수단으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 다 부인이 됩니다. 간혹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실물을 받아야 기분이 나지 않겠냐며 ATM기에서 현금을 뽑아서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음은 너무 멋진데 세금으로선 최악입니다. 국세청은 증빙 없는 돈은 비용으로 보지 않아요. 상품권 같은 경우도 현금으로 사면 싸다면서 소위 말해 깡이죠. 상품권 샵 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도 비용 처리 안 돼요. 명절같이 스페셜한 날을 틈타서 상품권을 3, 4천씩 대량으로 구입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전체 직원 수나 매출에 비해서 과하게 상품권을 매입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안내문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있을 당시에 소명이 안 돼서 대표자 상여 처분을 통해 종합소득세 추징한 경험이 많아요. 국세청은 상품권을 탈세나 비자금 조성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업 규모나 직원 수에 비례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야 이런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이번 연도
우리 고생한 직원들에게 고가의 상품권을 주고 싶다. 상품권 지급 대장 같이 증빙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귀찮을 뿐이지. 하지만 꼭 구분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들은 늘 관리하고 증빙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요새 선물할 때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많이 쓰시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도 카카오톡 비즈 같은 걸 활용을 해서 법인카드 등록해 두고 상품권 매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매입한 상품권 직원들한테 선물하기만 하면 굉장히 쉽잖아요. 이런 경우 자동적으로 기록이 남으니까 좋고요.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나 거래처 선물을 주는 것 외에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명절이라는 이 스페셜한 날을 이용을 해서 법인카드로 고가의 식비를 제출하거나 물품을 사는 경우죠. 국세청 빅데이터 시스템은 이제 대표님 가족의 거주지 근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발라낼 수가 있습니다. 명절인데 고생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선물 주는 거 왜 안 돼? 라고 하시겠지만 업무 관련성이 없죠.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입니다. 특히나 소비성 업종의 사용, 백화점, 골프, 면세점에서의 빈번한 사용, 소명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과세관청이 과세 근거를 제시를 했을 때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세요. 업무와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은 장부와 증빙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된다. 이번 영상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첫 번째, 직원에게 줄 선물, 거래처에게 줄 선물, 나눠서 영수증 꼭 표시해 두자. 두 번째, 상품권은 무조건 법인카드로 사고 상품권 지급대장 등은 마련해 두자. 세 번째, 명절이라고 해서 함부로 ATM기에서 현금 뽑지 말자. 명절 지출 제대로 알고 쓰면 훌륭한 비용이 되지만 잘못 쓰면 복이 됩니다. 혹시 내 상황은 좀 애매한데 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가이드로 안전하게 절세하시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였습니다.